요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디자인 툴, 바로 피그마예요. 가볍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처음 써보는 분들도 금방 익숙해지고, 무엇보다 파일을 링크로 공유해서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UI UX 디자인 분야로 전향하려는 분들도 필수로 배우는 툴이 바로 피그마인데요. 스타트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이미 널리 쓰이고 있어서 실무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피그마를 처음 열어보시는 분도 15분 만에 기초를 끝낼 수 있도록 A부터 G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UI UX 디자인에 도전해보려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보시고 적용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일단 피그마로 열 수 있는 초안의 종류는 6가지인데요. 디자인, 피그잼, 슬라이드, 버즈, 사이트, 메이크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피그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파일이에요. 웹이나 앱 UI, 그래픽과 같은 디자인 작업을 하는 기본 파일이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 비해서 작업 화면이 심플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어요. 피그잼은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거나 화면의 플로우 차트, 그리고 회의의 메모 등을 만드는 화이트보드형 협업 파일이에요. 여기서는 협업하는 시간을 밀도 있게 쓰기 좋은 타이머와 같은 기능도 있고 1000개가 넘는 업무 템플릿을 가져다 쓸 수 있어서 좋아요. 또 슬라이드는 프리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파일이고요. 버즈, 사이트, 메이크는 올해 2025년 5월에 업데이트된 신제품들이에요. 버즈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나 배너 등을 만들 수 있는 파일이라 마케터분들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사이트는 디자인 작업물을 간단한 웹페이지로 배포할 수 있는 파일이고요. 메이크는 AI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간단한 랜딩페이지나 프로토타입 애니메이션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이제 피그마를 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처음 열면 여기 오른쪽 파일 목록에 화면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3개의 파일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피그마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에는 메뉴가 있고 여기 첫 번째 최근 항목 메뉴에는 최근 피그마에서 열었던 파일들의 목록이 떠요. 자주 여는 파일은 이렇게 별표를 누르셔서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왼쪽에 바로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 템플릿 및 메뉴에는 피그마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템플릿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이콘이나 여러 가지 템플릿 그리고 플러그인 등을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초안 메뉴는 개인 작업 공간이에요. 여기는 계정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만 볼 수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 파일에서 같이 작업을 하려면은 이 프로젝트 화면으로 이동을 해줘야 돼요. 이제 여기 프로젝트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초대할 사람의 메일 계정을 넣어주면 초대된 사람과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최근에 피그마에 한글 버전이 생겼어요. 왼쪽 제일 위에 있는 프로필을 클릭하시고 여기 세팅을 눌러서 언어를 보시면은 체인지 랭귀지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 눌러서 한국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국어로 피그마의 설정이 바뀝니다. 전에 한글로도 썼다가 영문으로도 썼다가 세팅을 계속 바꿔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 파일을 열어볼게요. 디자인 파일은 초안 옆에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디자인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제 파일을 열고 먼저 이 파일의 이름을 바꿔주려면 제목 옵션 텍스트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여기서 바로 파일명을 바꿔주시면 돼요. 왼쪽에는 이렇게 파일과 레이어 정보가 뜨는 패널이 있고요. 여기 중앙에는 작업 화면이고 오른쪽에는 레이어를 만들었을 때 상세 정보가 뜨는 패널이 있습니다. 선택되는 레이어에 따라 이 오른쪽의 패널 정보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면 아래에 보면 이렇게 툴바가 있죠? 이 툴바도 사용 중인 계정이 무료인지 유료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지금 제가 로그인한 계정은 유료 플랜인데 제 무료 플랜의 디자인 파일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 무료 플랜의 디자인 파일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툴바가 다르게 생겼죠? 유료랑 무료 플랜의 기능이 차이가 나서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툴바 차례대로 선택 툴이고 프레임, 도형, 펜툴, 텍스트, 코멘트를 달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각 아이콘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아이콘들이 숨겨져 있어요. 또 이 옆에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요. 드로우, 디자인, 데브 모드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드로우 모드 같은 경우에는 펜, 브러쉬, 연필 툴이 있고요. 브러쉬 툴을 선택하면 일러스트처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 디자인 모드로 돌아가서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도형을 만들면 되고
채우기를 눌러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외곽선을 선택할 수 있고 외곽선을 없앨 수도 있고 라운딩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림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화가를 보시면은 여기서 안쪽 그림자, 바깥쪽 그림자, 레이어 흐림, 지금 여기 겉 테두리가 이렇게 흐려진 게 보이시죠? 도형을 만들려면 이렇게 도형 툴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부분만 남길 수도 있고 이렇게 겹쳐진 부분을 뺄 수도 있어서 아이콘이나 로고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피그마에서는 작업할 화면을 프레임으로 만들어요. 이 디자인 파일에서 도화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프레임인데요. 프레임을 만들 때는 단축키 F키를 누르거나 프레임 아이콘을 누르면은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F키를 누르면 오른쪽 패널에 기기별 프리셋이 떠서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그 화면 사이즈에 맞는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아이콘을 만들거나 그룹핑을 할 때도 거의 대부분 프레임을 사용해요. 제가 예시로 그룹과 프레임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룹으로 그룹핑한 사각형을 한번 제가 사이즈 늘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사각형의 모양이 고정되지 않고 모양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면에 프레임 같은 경우는 프레임 박스만 늘어나고 이 사각형의 크기와 모양은 그대로 고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브젝트를 그룹에 넣어주면은 크기를 늘렸을 때 비율이 깨질 수가 있고 프레임 안에 넣으면 크기를 변경해도 비율이 깨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어서 피그마에서는 보통 그룹핑을 프레임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피그마에서 자주 쓰는 기능인 오토 레이아웃 기능도 프레임일 때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으로 그룹핑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다 비슷한 성격의 프로젝트에서 나온 화면들이다. 그러면은 이 섹션을 이용해서 그룹핑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섹션들을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보이게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주고 싶을 때는 Shift A키를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튼을 만든다고 치면 버튼명이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A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패딩 값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버튼의 배경이 색깔이 없어서 잘 안 보이니까 색깔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좌우가 10픽셀, 그리고 상하가 10픽셀, 그리고 지금 여기가 차이의 간격인데요. 버튼명 텍스트를 한 번 더 복사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레이아웃이 동렬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줄 수도 있고 이 세로로 떨어지는 걸 선택하시면 세로로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은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한 기능이라 이번 영상에서는 길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간단하게 자동으로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화면의 크기가 달라져도 원하는 위치의 요소를 고정시키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을 컨스트레인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PPT 슬라이드의 페이지 숫자를 오른쪽 하단에 고정을 하고 싶다면 오른쪽 하단 정렬 아이콘을 클릭해서 위치를 맞춰주시고 간격을 원하는 간격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제약 조건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얘를 클릭하면 이 위치 설정하는 패널이 확장이 돼요. 설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게 이런 식으로 위치가 고정이 됐다는 의미예요. 이 화면을 키워야 한다면 위치를 고정시켜준 대로 잘 따라 움직이고 있죠? 이게 한 번씩 경로를 바꾸면은 포지션 설정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꼭 확인하시고 위치를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UI 디자인이나 기획서나 PPT 문서 같은 거 사실 화려한 것보다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서 강약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이나 본문 같은 폰트의 크기나 굵기를 미리 정해놓고 그걸 스타일로 등록해두면 그때그때 가져다 쓸 수 있어요. 한번 타이틀이랑 본문 폰트 사이즈를 지정하고 스타일을 등록해볼게요. 지금 제가 프리텐더드 70 여긴 지금 84부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텍스트 스타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포인트
플러스 버튼 눌러서 하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지금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았을 때 여기 텍스트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뜨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등록하면 나중에 본문 텍스트나 타이틀을 써야 할 때 사이즈를 일일이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꺼내 쓸 수 있어요. 컬러도 마찬가지로 중요도에 따라서 채도와 명도의 단계를 나눠주고 자주 쓰는 컬러를 스타일이나 베리어블로 등록해서 디자인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그마에 디자인을 엄청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컴포넌트라는 건데 문서의 양식이나 공통으로 쓰일 만한 버튼 같은 요소를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으면 수정이 필요할 때 마스터 컴포넌트만 변경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슬라이드 화면에서 이 텍스트의 그룹이 똑같이 다른 화면에도 반복되어야 한다면 먼저 컨트롤 알트 K를 눌러 컴포넌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패널에 보시면 파일 옆에 S 탭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보통 메인으로 만든 컴포넌트는 컴포넌트를 모아놓는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고요. 페이지에 적용하는 컴포넌트는 복제본 컴포넌트를 사용합니다. 이걸 각각 마스터 컴포넌트, 인스턴스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컬러 수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마스터 컴포넌트의 컬러만 변경하면 됩니다. 여러 군데 적용된 컴포넌트를 일일이 수정하느라 시간 쓰지 않아도 돼요. 마스터 컴포넌트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마스터 컴포넌트를 지우면 옆에 S 패널에서 컴포넌트가 사라진 게 보이시죠? 근데 만약 복제본 컴포넌트가 살아있다면 마스터 컴포넌트를 잘못해서 지웠을 때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나 어떤 서비스의 흐름을 보여줘야 할 때는 피그마 프로토타입 기능으로 간단하게 화면을 구현할 수 있어요. 오른쪽 패널에 프로토타입 탭을 선택한 후 화면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플러스 아이콘이 뜨는데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후 끌어다가 연결할 화면에 놓아주면 화살표로 화면이 이어지면서 작은 인터랙션 팝업창이 뜹니다. 해당 화면을 클릭했을 때 넘어가게 하려면 트리거를 클릭시로 선택해주고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화면이 전환되게 하려면 애프터 딜레이, 지연 후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연 후를 선택했다면 딜레이 할 시간도 넣어주고요. 애니메이션도 원하는 모션에 따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 애니메이션이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이는지 감이 안 온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 밑에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속도나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확인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다 보면 아이콘이나 도형 같은 것들,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저장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요. 내보내기 할 아이콘이나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패널에 이 내보내기 항목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PNG나 JPG, SVG나 PDF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미지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화면이 더 많아지면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하나 저장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내보내기를 할 때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E를 누르면 내보내기를 적용한 이미지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내보내기를 적용하지 않은 이미지는 자동으로 저장을 할 수가 없으니 저장할 이미지나 아이콘을 꼭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해요. 피그마로 작업하면 정말 좋은 게 실시간으로 작업 파일을 들어와서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같이 작업할 사람의 메일 계정을 여기 넣고 초대를 하거나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를 하면 같은 파일에서 작업할 수 있어요. 수정사항이나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것도 코멘트를 달아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작업을 하다 보면 급하게 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슬래시 키를 눌러서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그마 프로토타입이나 파일을 공유할 때도 상단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 링크 복사를 눌러서 공유하시면 되고요. 또 실무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화면이 엄청 많아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피그마 링크를 전체로 공유하는 것보다 프레임을 잡고 아까와 같이 공유하기 버튼을 누른 후 링크를 똑같이 복사해서 이 링크를 공유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링크에 접근했을 때 선택한 프레임이 포커싱 되어서 바로 시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속성으로 피그마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엑기스만 뽑아서 알려드린 거라 알려드린 방법이면 기본적인 작업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